향정신성 의약품은 오남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가수 싸이의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오빠 강남스타일. 이 노래 아시죠? 아, 그 노래 모르면 간첩이죠. 그쵸. 간첩도 알 거예요, 그건. 간첩도 알 거예요. 간첩도 알만한 강남스타일 히트곡을 만든 싸이 씨가 경찰 수사 대상이 됐다고 해요. 맞아요. 어떤 세부 내용인지 좀 궁금합니다. 가수 싸이 씨하고 싸이 씨한테 이제 약을 처방해준 대학병원 교수님을 의료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을 이제 비대면 진료 방식으로 처방을 했고, 싸이 씨는 그 약을 또 직접 가서 받으신 게 아니고 이제 매니저를 통해서 대리 수령했다. 이런 걸 좀 문제 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게 코로나 시대 때 한참 비대면 진료가 많이 유행을 했잖아요. 맞아요. 뭐가 잘못된 건지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2023년 6월부터 정식으로 이제 비대면 진료가 허용이 됐어요.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지침을 좀 내렸거든요. 네. 모든 경우에 이런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는 게 아니고 요건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저 처음 알았어요. 시범 사업에 참여하겠다라고 신청한 의료기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를 해야 돼요. 시범 사업에 참여하겠다고 한 의료기관에서 네. 대면 진료를 받았던 환자에 대해서만 할 수 있어요. 아, 초지는 안 되는 거군요. 그렇죠. 재진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 진료 경험이 있어야 되고,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1년 이내에 해당 의료기관에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환자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할 수 있어요. 그럼 문제가 되고 있는 이 싸이 씨는 대학병원 간 곳이 시범 의료기관인 건가요?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이 아니에요.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또 있어요? 네. 어떡해. 사실 이제 싸이 좋아하시죠? 저도 네. 좋아해요. 저도 흠뻑시 한번 보고 싶은데 아직 한 번도 못 가가지고. 어떤 문제가 또 있는 건가요? 이제 싸이 씨가 처방을 받은 약이 이제 마약류 관리법에서 이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정한 약품이거든요. 비대면 진료를 통해서는 이 약들을 처방받을 수가 없어요. 애초에 안 되는 약품이었던 건가요? 맞습니다. 기사에 따르면 이제 문제가 되는 약이 자낙스하고 스틸록스라는 약이에요. 수면제로 좀 대표적인 약자 아닌가요? 어떻게 잘 아세요? 저도 옛날에 잠이 좀 안 온 적이 있어가지고 그러셨구나. 수면제 처방을 좀 받았었거든요. 네. 이제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 지침 별표 3에 보면 네. 이 약들이 구체적으로 열거가 돼 있어요. 자낙스는 이제 4번 항목에 기재가 되어 있고, 스틸록스는 243, 249, 250번에 떡하니 나와 있죠. 지금 보여드린 거는 이제 의료기관에 대해서 뿌려진 지침이고, 이제 약국에 뿌려진 지침이 따로 있거든요. 네. 약국용 시범사업 지침에 따르면은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한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수입 제조 허가를 받은 의약품은 비대면으로 조제를 할 수도 없다고 돼 있어요. 근데 이제 기사상으로는 이제 약국에 비대면으로 요청을 한 건지는 불명확한데, 만약에 비대면으로 조제를 했다면 그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향정신성 의약품은 오남용이 문제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관리를 합니다. 법적으로. 대리 수령이란 말이 전 조금 더 걸리거든요. 그 부분에서도 또 문제가 있었나요? 약국용 지침에 보면은 유권 해석을 해놓은 게 있어요. 비대면 조제 의약품의 대리 수령은 의료법상 처방 전 대리 수령이 가능한 사람에 대해서 가능하다. 처방전을 대리 수령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환자의 직계 존속. 엄마, 아빠. 그렇죠. 그리고 직계 비속. 직계 비속은 어디까지? 자식. 자식. 네, 그리고 직계 비속의 배우자. 거기까지는 포함이 되지만 매니저분은 포함이 되지 않는 거죠. 물론 이제 매니저가 자식일 수도 있으니까. 자식 같은 거지 자식은 아닌 거잖아요. 이제 뭐 진짜 자식을 매니저로 쓰면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더 있군요. 이제 배우자의 직계 존속, 장인 장모님, 장인 장모님, 시부모님. 생각보다 꽤 대리 수령이 범위가 넓은데. 그리고 형제 자매. 형제 자매까지. 예. 물론 이제 싸이 씨의 매니저가 요 범주에 해당하는 사람이면 처방전도 대리 수령할 수 있고 이제 약도 대신 받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죠. 수사가 초동 수사 단계라서 보도 내용에 이제 매니저의 신분까지는 잘 안 나오더라고요. 예외적으로 대리 수령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지금 문제가 되는 마약류 관리법에서 정하는 향정신성 의약품의 경우에는 대리 수령이 안 돼요. 이미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군요. 네.
처벌이 좀 궁금해지는데 어떤 처벌이 좀 가능하게 될까요? 이제 아직 수사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법률이 적용될지는 현재로서는 단정하기 어려워요. 네. 네, 기사에 보면 싸이 씨의 소속사인 P네이션 측에서 밝힌 입장문이 있더라고요. 수면제를 제3자가 대리 수령한 경우는 있었으나 대리 처방은 없었다. 대리 처방은 없었다. 마약류 관리법의 적용을 피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여요. 실제로 대리 처방을 이유로 프로야구 선수 한 분이 후배들한테 향정신성 의약품을 대리 처방받게 해가지고 취득한 행위에 대해서 실형이 선고된 사례가 있어요. 실형을 선고받았군요. 근데 이제 싸이 씨의 경우에는 대리 처방은 없었고 대리 수령만 썼다. 이 말은 매니저를 시키긴 했지만 나는 그 약을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 여건은 됐었다 라고 주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될 경우에는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요. 어떻게 좀 처벌을 받게 되나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이하의 벌금. 굉장히 무겁죠. 무거운데요? 네. 근데 이제 반대로 마약류 관리법이 적용되지 않고 의료법만 적용된다. 그러면 좀 처벌 수위가 낮아지나요? 500만 원 이하의 벌금? 확 줄죠. 많이 주는데요? 확 줄죠. 심중하게 검토를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싸이 씨 소속사인 이 피네이션에서 명백한 과오이자 불찰이라면서 사과를 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료진 지도하에 정해진 용량만 복용했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싸이 씨 측에서 내가 적극적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의 비대면 진료 처방을 요구한 게 아니다. 그냥 의사의 지도에 따랐을 뿐이다. 라는 주장을 함으로써 그 형법에서 정한 법률의 착오 주장을 할 수도 있어요. 이걸 근거로. 법에 정해져 있거든요.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한 경우 그 오인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자기가 적극적으로 비대면 진료로 처방을 해달라고 요청한 게 아니고 의사의 지도에 따랐을 뿐이라고 하면 그 가벌성 자체가 강하진 않잖아요. 규정을 적용받긴 굉장히 쉽진 않긴 하지만 소극적인 입장을 취했다고 하는 게 전략적이죠. 이 싸이 씨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거라고 좀 예측을 하시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주 전략적으로 대응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유능하신 변호사님을 두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 거 봐요. 저만큼 유능한 분. 그러니까요. 다만 이제 만약에 혐의가 인정된다면 향정신성 의약품을 처방받은 게 일회성이 아니고 장기간 반복적으로 이뤄진 것 같더라고요. 네. 처벌 수위가 결정될 때 약간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비대면 진료의 한계와 약물 대리 수령 규정에 대한 사회적 이해와 제도적 개선이 좀 반드시 필요한 것 같다고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싸이 씨의 향정신성 의약품 대리 수령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는데요. 의학 지식까지 또 알아가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않으셨죠?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 안녕.